오늘은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얼마 전에 천칭자리 신월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천칭자리 신월의 테마, 이 소울메이트 그리고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이랑 그리고 스피리추얼적인 이런 이야기를 좀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술은 제가 많이 요새 먹질 못하니까 청아 한 병을 갖고 왔고요. 그리고 기네스 맥주를 지금 준비했는데요. 냉장고에 조금 더 있어요. 맥주를 지금 마시다가 좀 부족하다면 조금 더 가져오려고 합니다. 맥주를 딸게요. 짠! 맛있다. 근데 진짜 지금 오늘 먹은 게 없어서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배고파서 미칠 것 같아요. 먼저 참치회를 먹어보겠습니다. 짜잔! 이타다키마스. 와사비랑 같이 이렇게 간장도 넣어서 짜잔. 대박. 원래 청아랑 먹어야 더 이렇게 딱 잘 맞는데 제가 지금 너무 맥주가 고파서 먼저 이거 어느 정도 먹고 나서 청아를 마실게요. 근데 지금 제가 종이컵을 깜빡하고 안 사와가지고 병채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손에 떨어졌다. 육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육회 소스에 찍어서 이타다키마스. 너무 맛있다. 제가 원래 2021년에도 이렇게 혼술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부산을 갔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렇게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좋은 이야기를 담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정보 콘텐츠다 보니까 먹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럭키님들은 되게 좋다라고 해주셨는데 또 너무 내용이 기니까 다소 좀 불편하거나 좀 시청할 때 힘들지 않을까 해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먹는 방송이 아니라 이렇게 필기로 내용을 담아서 얘기하거나 가끔 얼굴 나와서 또 이야기하고 그러죠. 근데 혼술 영상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의외로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렇게 발신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좋았다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시면은 그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이타다키마스.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타코와사비도 맛있어요. 이거 봐요. 타코와사비. 이런 건 또 육회랑 같이 먹어야 돼요. 그쵸? 럭키님들은 혼자 여행을 자주 하시나요? 저는 사수자리라서 혼자 여행하는 걸 진짜 좋아해요.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고는 하더라고요. 혼자 여행하면 그게 무슨 재미냐, 누구랑 같이 가야 재밌지 않느냐 하는데 물론 친구들하고 가는 것도 진짜 재밌어요. 술도 먹고 또 유흥도 즐길 수 있고 갈 수 있는 데도 많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혼자 여행을 하면서 좀 나를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좀 이렇게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사수자리가 약간 철학의 별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수자리 남자분들도 저랑 똑같더라고요. 사람들이랑 말하는 거 되게 잘해요.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또 의외로 다른 성자에 비해서는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비교를 한다면. 그만큼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혼자 되게 잘 있는 별자리, 혼자 잘 지내는 별자리라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이미지는 다른 별자리에 비해서는 말수도 적은 편이고 그리고 혼자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저랑 같은 비슷한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 코멘트 꼭 남겨주세요. 나도 그래요. 나도 혼자 여행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제가 또 힘이 나거든요. 왜냐면 제 주변에는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없어서 좀 청승맞다, 제재야. 너는 왜 이렇게 혼자만 다니니?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내가 특이한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침대랑 화면이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요. 다이조부 데스까? 그리고 제가 원래는 말수가 좀 적은 편인데 술이 들어가면은 좀 말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영상으로 발신하는 스타일과 좀 다르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좀 이해해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육회 안 시켰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짜잔, 청아. 그러면 종이컵이 없는 관계로 병채 마시겠습니다. 짠! 맛있어요. 역시 해산물이랑 먹을 때는 청아가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먹을게요. 이타다키마스. 타베마스. 저는 최근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먹는 거에 오늘만큼은 좀 죄책감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주 5일간 수영을 가고 있고 밥을 좀 소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상하게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뭔가 야식을 먹는다거나 점심이든 저녁이든 아침이든 밥을 먹을 때 너무 헤비한 그런 거를 최근에 안 먹었어요. 거의 9월달 들어와서는 거의 안 먹다시피 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식이 있거나 이런 교류가 있을 때만 뭐 치킨을 먹는다거나 그렇게 했었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소스도 찍었어요. 맛있겠죠? 짠! 맛있다. 기네스도 얼마 안 남았네요. 참치. 붉은 빛이 돕니다. 일본어로 붉다, 빨갛다, 아까이라고 하거든요. 맛있게 생겼죠? 지금 제가 있는 호텔은 뭐 객실마다 요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무난하게 잘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엄청 비싸지 않은 곳인데요. 되게 괜찮아요, 생각보다. 전 객실이 다 야경이 보여요. 바다가 보여요. 야경 보이고 바다를 다 볼 수 있는 오션뷰예요. 전 객실이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가 되게 좋은 호텔인 것 같아서 다음에 여수에 오게 되면 여기에서 잘까 생각 중이에요. 그 여수 엑스포역에서도 너무 가깝고 괜찮네요. 네. 짜잔. 짜자자잔. 맛있어요. 이번엔 청아를 또 한 잔 먹을게요. 청아 진짜 깔끔하다. 아니 주문할 때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참치회가 20점밖에 없다고 해서 이걸로 되겠어 해가지고 육회까지 같이 주문한 건데 의외로 배부르네요 벌써. 몇 점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배불러요. 큰일 났다. 요새 소식해서 그런가 봐요. 어떻게든 뭐 다이어트 해야 돼, 자기 관리해야 돼, 그게 아니라 그냥 저도 모르게 뭐 나에게 좋지 않은 습관 이런 걸 안 하게 됐어요. 소원문에도 건강해지고 싶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긴 했는데 이렇게 소원을 작성했다고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습관이 바뀔 줄은 전혀 몰랐어요. 이번에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짜잔. 이타다키마스. 너무 행복하다. 네, 짠.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연령층을 보니까요, 저희 메리제이 채널 시청자분들 대부분 저랑 연령대가 비슷하시고요. 저보다 연상이신 분들은 40대 연령층에서 많이 시청을 해주고 계시고 20대 중반도 간혹 있는데 일단 가장 비율이 많은 게 30대 중반부터 40대까지더라고요. 10대는 거의 시청을 안 하다시피 하고요. 아무래도 스피리추얼 그리고 신월 만월 뭐 이런 이야기다 보니까 마음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연령이 좀 있는 분들 30대 40대 분들이 좀 더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10대 때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지만 뭐 마음 공부 그런 거 하신 분들 안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종교가 있는 분들이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10대 때는 그냥 학교 다니고 부모님 말씀 잘 듣기에도 너무 벅찬 시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마음보단 자극적인 영상, 재밌는 거 이런 거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2023년이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이런 마음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생길 거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이런 환경에서 뭔가 전환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사인을 받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냥 너무 즐겁게 전환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불안을 많이 느끼실 거고 우울함이나 무기력함이나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우리가 문워크를 하는 사람들이고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럭키님들도 그렇고요. 채널이 조금 더 성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가별 자리가 물병 자리라 그런지 이 스피리추얼이나 바람의 시대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아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일본의 연예인들 있잖아요. 방송에 TV에 나오는 분들도 이 카제노지다, 이 바람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TV 방송에서 바람의 시대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요. 저희 채널이 꽤 오래됐는데 2년, 3년 정도 됐는데 이 카제노지다이에 대해서, 바람의 시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 럭키님들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대부분 그냥 뭐 별자리 운세 아니야? 그냥 뭐 운세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점성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 지구 자체가 운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운기가 옛날에는 좀 직감 같은 거나 우주의 사인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지구의 이런 결계막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어느 정도 허물어져서 우주가 보내는 사인이나 이런 걸 바로 캐치하기가 쉬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 점성술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스피리추얼 세계에서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옛날 시대의 사고방식에 잡혀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가별 자리가 천칭 자리다 보니까 뭐 바람의 성자라서
타인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면은 그래도 유연성은 있다고 생각하나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조금 더 신뢰하고 내가 위에 올라가고 명예를 손에 넣고 이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병자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성을 존중해주고 우주라는 테마를 또 특징으로 하는 별자리다 보니까 일본이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이런 면에서는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일본이 사토리 세대가 또 유행했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뭐 MZ 세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MZ 세대랑 일본의 10년 전의 사토리 세대랑은 좀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토리는 무욕 세대거든요. 아예 욕망이 없어요.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뭔가 명예나 돈 이런 금전에 대한 욕심이 없는 세대, 남에게 허세를 부리고 내가 가진 거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이런 세대가 아닌 게 사토리 세대였는데 이 사토리가 2010년, 2008년 아마 이때였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였는데 지금 우리는 MZ세대가 막 등장했잖아요. MZ세대도 뭐 조직사회랑 맞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더 중요시한다라고 하는데 MZ세대는 무욕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욕망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조금 더 추구하는 세대고 결혼을 원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결혼해도 힘들 거잖아. 어차피 결혼하면 고생할 거잖아. 시집살이 있잖아. 그리고 금전 부족하잖아. 뭔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런다라는 흐름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의 행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이라던가 조직사회에 나의 뼈를 묻는다? 이런 거를 좀 기피한다라는 게 좀 최근의 20, 30대 세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이 일본어에서 사토루라는 게 깨닫다라는 단어거든요. 동사예요. 그래서 사토리 하면은 명사로 깨달음이라는 단어로 변하거든요. 이 사토리 세대는 우리나라 MZ와는 다르게 본인의 욕망을 전부 다 내려놓은 세대예요. 아예 허세가 없어요. 현재 일본 사람들 스피리추얼 진짜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일본처럼 사토리 세대를 맞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MZ세대가 끝난 이후에 어떤 또 다른 세대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마 그때쯤에 일본의 10년 전의 사토리 세대랑 좀 비슷한 새로운 유 세대가 탄생해서 스피리추얼에도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현재 10대 분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되면 저는 또 나이를 더 먹어가겠지만 너무 슬픕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쯤 됐을 때 우리 메리제이 채널도 관심을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런 콘텐츠도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 끌어당김의 법칙은 전부 다 성공, 명예 이런 거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분위기거든요.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을까 봐 이런 물론 그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거는 사실 내 마음을 긍정적이고 감사의 마음으로 정돈하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거를 하고 하면은 누구나 돈은 잘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 직장인으로 월급을 받아가면서 살기 때문에 풍족하지 않은 것일 뿐이지 내가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말하는 풍요로운 마인드를 갖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다면 이게 뭐 중간에 실패도 있겠지만 사업을 했을 때 돈을 버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그릇이 커지잖아요. 한 달에 우리가 200, 300을 평균으로 벌었다면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 경영자라고 해야 될까요? 사업을 하시는 분의 그 마인드를 좀 넓히면 조금 더 부를 더 끌어당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일 텐데 누구나 이런 사업 아이템을 잘 설정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가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부자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서 사업가 체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가 분들의 마인드를 100% 이해하진 못해요. 해보지도 않았고요. 이제 이렇게 크리에이터의 삶이라던가 강사의 삶으로서의 방식은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만 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 바람의 시대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마음을 풍요에 세팅을 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꼭 부에만
특화시키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에 접목시켜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이라는 거는요, 나에게 정말 딱 필요한 만큼만 주어지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플 때 병원을 갈 수 있는 돈,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돈, 그리고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을 갈 수 있는 돈, 그리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는 돈, 어느 적정선의 돈만 있다면 그 이상의 돈에 대해서는요, 나의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좌지우지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있으면 충분히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어 라는 금액까지만 번다면 그 이상의 돈은 사실 옵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너스 같은 부분이지, 그만큼 내가 더 벌고 더 벌고 더 벌고 더 벌고 부자가 되고 이런 거로는 내 행복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아직 돼보진 않아서 저도 감히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게 주제가 넘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행복이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내면의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살아간다. 이런 게 바로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문워크를 하고 있고 그런 취지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발신하고, 그리고 이 나의 노력에 대한 수입을 받으면서 나도 이렇게 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라는 건 있어요. 욕망이 아예 없을 수는 없거든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그 정도? 그리고 저는 지금 발신 작업이 너무너무 즐겁거든요. 발신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보람을 느껴요. 예전에 영상에서 제가 조회수를 크게 신경은 쓰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말도 되게 모순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수입을 신경 쓰는데 왜 조회수를 신경 쓰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수입을 신경 쓰니까 조회수 물론 신경 쓰여요. 그런데 그건 그냥 부가적인 희망사항이고요. 발신 자체가 너무 즐거워요. 누구나 사람마다 이렇게 행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뭐 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금전을 또 수익을 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의 인생 하나의 방향, 목표이거든요. 럭키님들도 바람의 시대는 그런 시대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남에게 보여줘야 되고,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지,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완전 땅의 시대 마인드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문워크 영상을 발신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조직사회랑 최적화된 사람이다. 그것도 물론 나쁜 거 아니거든요. 조직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거에서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월급은 당연히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문워크 영상을 발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결혼이라는 것도 아이를 낳을 거냐 낳지 않을 거냐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건강할 때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좋고, 아이를 그렇게까지 집착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소울메이트나 원하시는 짝을 만날 때는 너무 이렇게 나이에 연연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를 입양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아이를 입양하지 않고 그냥 나의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그래서 별로 그렇게까지 결혼에 연연해 하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짝이 있으면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의 짝이다, 나의 정말 소울메이트다 라는 확신이 들어야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만나봤어요. 남자를 정말 이 10손가락으로 세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딱 3명 있었어요. 한 명은 30대 때 만났던 분이었고, 2명은 20대 때 제가 학생 신분일 때 만났던 분들이어서 결혼과는 인연이 없었죠. 어쨌든 이 3명 제외하고는 다른 분들하고는 소개팅도 해보고, 정말 많은 어떤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만났다 하더라도
결혼을 생각을 하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이에 맞춰서 제가 30대 중반이니까 빨리 가야 된다. 지금 안 가면은 진짜 늦는다. 그렇게 해서 쫓겨가지고 소울메이트를 놓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선택할까봐 좀 두렵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람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전 지금이 일단 혼자여도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나의 소울메이트라는 확신이 든다 하면은 뭐 당장 내일이라도 뭐 결혼하겠죠? 혼인신고 먼저 하겠죠? 네. 어쨌든 내가 이 사람이랑 진짜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다. 그 감정이 앞서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첫눈에 반한다, 뭐 정말 이 사람 아니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런 조마조마한 감정 아니에요. 이런 안도감이 든다거나 뭐 소울메이트라는 확신이 든다거나 이런 게 없다면 무리해서 내 나이에 맞춰서 초조하게 상대방을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바로 땅의 시대의 마인드거든요. 땅의 시대면은 진짜 세간에서 말하는 대로 가는 게 정답인데 우린 지금 내 마음을 소중히 하는 바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울메이트를 꼭 만나야 합니다.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잠깐 네, 좀 쉬었다 갈게요. 네. 그러고 보니까 김도 하나도 안 먹었어요. 김에 싸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짜잔. 그래서 술을 빨리 새로운 걸 갖고 와야 되는데 계속 기네스예요. 큰일 났어. 저 진짜 술 요새 못 먹어요. 진짜 옛날에 잘 먹었는데 요새는 맥주 조금만 마셔도 취하고 그래요. 짜잔, 참치. 짠. 짠. 짠이 아니라, 무슨 바람의 시대 뭐 이런 얘기하고 뭐 나는 지금 행복하다 계속 그런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소울메이트 얘기도 해드릴게요. 제가 일본 이런 콘텐츠에서 소울메이트에 관련된 정보를 좀 많이 봤었어요. 이게 소울메이트랑 쌍둥이 파트너? 쌍둥이 영혼의 파트너랑은 좀 개념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 좀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저희 메리제이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아직 솔로이신 분들도 많아서 이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아도 한 모금 마십니다. 짠! 럭키님들 짠! 짜잔, 코젤 가져왔습니다. 럭키님들 코젤 좋아하시나요? 코젤 좋아하시는 분들 손! 짠. 다시 짠 할게요. 방금 흘려가지고 짠. 육회 소스가 2개 있거든요. 고추장 매운 거랑 그리고 크림 소스 있는데 계속 크림 쪽으로 먹고 있었네요. 또 크림. 맛있다. 참치입니다. 이타다키마스. 최근에 일본에서는 찌인레이에 대한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찌인레이가 뭐냐면 쌍둥이 영혼의 파트너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천칭자리 신월에 제가 소울메이트를 끌어당기는데 행운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이 소울메이트하고 나의 반쪽의 영혼의 파트너를 만나는 거하고는 다른
카테고리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이 소울메이트는 가장 상위에 있는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소울메이트라는 건 그거잖아요. 잘 맞는 파트너. 이거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소울메이트 그 하위에 있는 카테고리, 쌍둥이 영혼의 파트너가 있는데 이거는 소울메이트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유일한 파트너라고 해요. 방금 말했던 소울메이트는 누구나 나의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는데 이성도 동성도요. 그런데 이 쌍둥이 영혼의 파트너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파트너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요새는 이거에 정말 관심이 많대요. 영혼의 파트너 쯔인레이는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막 야후제팬도 검색을 해보고 다양한 콘텐츠 막 보면서 정보 수집을 좀 해봤죠. 이 쌍둥이 영혼의 파트너는 애정이 바로 생기는 파트너를 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거래요. 만났을 때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이 사람과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랑 있으면 왜 이렇게 안심이 되고 편안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쯔인레이를 만나면. 제가 쯔인레이는 이제 일본어 발음이니까 쌍둥이 영혼이라고 할게요. 쌍둥이 영혼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이 사람과 처음 만난다 하더라도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만 같다. 이 사람이랑 처음 만났는데 예전부터 우리는 알고 지낸 사이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쯔인레이 쌍둥이 영혼을 만났다 하더라도 뭔가 시련이 있대요. 시련이 있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이미 기혼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결혼은 안 했다 하더라도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여자친구는 없는데 나랑 막 10살, 20살 이상 차이 난다거나 뭐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바로 이어질 법한, 성취될 법한, 사귈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닐 수가 있대요. 쌍둥이 영혼의 파트너는 전생에 우리가 하나의 영혼이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현세로 오면서 영혼이 이렇게 분리가 된 거래요. 이게 반반 나뉜 거래요. 그래서 만났을 때부터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고 좋아하게 되고 마음이 생기는 거래요. 서로 마음이 생겼다라고 해도 상황상 상대방이 이미 결혼을 했다거나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영혼의 성숙도를 위해서래요. 영혼을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한 영혼이었는데 이 쌍둥이 나의 반쪽 영혼을 만남으로써 성찰하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사랑이란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가고 그러면서 나의 영혼의 성숙도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시련이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근데 이건 100%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혼의 반쪽을 만날 때 이런 시련을 겪었다라고 하고 아닌 케이스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사랑이 소울메이트, 영혼의 파트너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성숙도를 높여서 그러면서 이 영혼의 파트너와 하나가 돼서 사랑이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쯔인레이 영혼의 파트너, 쌍둥이 영혼을 만나는 분들 중에 이혼을 하고 만나서 성취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내가 저 사람은 내 운명이다라고 했는데 솔로세요 하니까 결혼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결혼을 했으니까 포기를 하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1년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이혼하고 나서 만났는데 재회를 했는데 이 사람과 내가 이제 연결이 되었다. 이런 케이스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실연의 형태 중에 또 다른 형태가 있어요. 서로 솔로예요. 솔로로 만나서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실연이 올 수도 있대요. 이게 뭐냐면 일본어로 사일렌트 기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일렌트 기간이라는 게 이제 서로 거리를 두는 기간, 서로 침묵의 기간이 찾아온대요. 우리가 쌍둥이 영혼이라고 생각해서 만났어요. 우리 서로 끌려가지고 첫눈에 이렇게 끌려서 만났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사귀고 나서 뭔가 서로의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거나 뭔가 지금 우린 연애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어떤 이유든 어떤 계기든 헤어지게 되는 거래요. 거리를 두게 되는 거래요.
근데 이제 거리를 두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3개월,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3년, 5년 뭐 이렇게 그 뒤에 만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사일렌트 기간, 서로 거리를 두는 기간 동안 상대방과 안 만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영혼의 성숙도를 또 키워서 이제 1년 뒤, 3년 뒤에 재회를 이뤄서 그렇게 해서 결혼으로 꼴이 나거나 성취로 꼴이 나는 그런 흐름도 있다고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게 나쁜 남자나 쓰레기 같은 남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영혼의 파트너가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만나고 서로 막 연애를 잘하고 있을 때 상대가 자신을 밑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에요. 나의 영혼의 파트너, 나의 쌍둥이 파트너는 자신의 영혼의 반쪽을 알아보기 때문에 상대방과 가치관이 안 맞아서 멀어질 수는 있어도 상대를 막 아래로 본다거나 갑질을 한다거나 갑을 관계를 형성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사귀는 동안에는 상대방한테 그래도 잘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사람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잘 연애를 하다가 상대방이 뭐 일을 소중히 해야 되는 타이밍이 찾아오거나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자가 자꾸 피곤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서로 그냥 가치관이 안 맞아서 서로 멀어지게 되거나 이렇게 해서 사일렌트 기간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대요. 이때 여러분들이 안 만나는 동안 자신의 커리어를 키운다거나 자기 발전을 이루고 자신을 집중하는 시간을 충분히 하고 나서 그러고서 만났을 때 그 쌍둥이 영혼의 파트너는 여러분들을 정말 다신 놓치면 안 되는, 절대 놓쳐선 안 되는 그런 연인으로 보고 프로포즈를 해온다거나 다시 우리 사귀자라고 재회를 신청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영혼을 만날 때는 필연적으로 이런 실현의 과정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혼의 성숙도를 높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났기 때문이래요. 네, 약간 그거래요. 지구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인생의 사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능을 뭐 발현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영혼이 분리된 거라는 이야기도 있대요. 나의 완전한 영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영혼을 좀 갈고 닦고 성숙도를 이루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인 레이, 쌍둥이 영혼의 파트너를 평생 못 만나고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 또 다음 생에 또 그 영혼의 파트너를 찾으러 다녀야 되겠죠? 이번 생에 쌍둥이 내 영혼의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이런 가치관을 좀 많이 오픈하고 넓혀야 되는 것 같아요. 타인의 이야기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좀 넓은 가치관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쌍둥이 영혼의 파트너와 만났을 때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대부분 그냥 나쁜 놈이야, 나랑 헤어진 놈이야, 이런 식으로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상대의 가치관은 이렇고 나의 가치관은 달랐구나,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이런 건 해주지 못했구나, 우리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 이런 걸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좀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 오픈된 이런 가치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좋대요. 영혼의 반쪽을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만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영혼의 반쪽과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연한 만남을 이루는 경우도 있대요. 뭐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도 해당이 되겠고, 동시성, 싱크로니시티, 우연의 일치 이런 게 되게 많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알고 보니 친구의 친구가 그 사람이었다. 아니면 뭐 나랑 생일이 똑같았다. 나랑 별자리가 똑같았다. 그리고 나랑 되게 공통된 취미가 있더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너무 비슷하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뭐 팝송인데 그 사람도 어떤 팝송 똑같은 걸 좋아한다라던가, 아니면 싱크로니시티는 그런 것도 해당이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지 라던가, 내가 이 사람을 생각했다 라고 했을 때 갑자기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고 해요. 저는 싱크로니시티 중에 되게 공감하는 게, 제가 생각했던 사람,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네 했던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갑자기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싱크로니시티구나.
아, 이거 우연의 일치인데 우주의 사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영혼의 파트너를 이제 구별하는 거에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나랑 이렇게 일치되는 거 있잖아요. 동시성으로 이렇게 서로가 우연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조금 많아진대요. 그냥 한 번은 정말 우연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번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 이 사람은 혹시 찐레이 쌍둥이 영혼의 파트너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 사람과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용기 내어서 이 사람을 붙잡고 싶어진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남자한테 또는 여자한테 먼저 이렇게 어프로치를 한다거나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다 하더라도 찐레이 쌍둥이 영혼의 파트너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절대 놓치면 안 되라는 어떤 직감적인 그런 걸 느껴서 이 사람한테 먼저 어떻게든 저 사람 연락처 알아내야 돼 라고 해서 다가가게 된다라고 하네요. 또는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대요. 찐레이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께 놓치면 안 되는 여자다 해가지고 그렇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봐서 연락처 알려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찐레이라고 생각하고 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안 보는 동안에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이 사람이랑 안녕 우리 다음에 봐 하고서 인사를 했어요. 헤어지는 다음에 보자고 이제 집에 가는 그런 상황에서 또 보고 싶고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고 이런 마음이 또 든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뭔가 무리해서라도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이 사람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쌍둥이 영혼의 파트너를 만났을 때 나오는 행동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대요. 이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 그 쌍둥이 영혼을 만날 때 이 분위기나 아우라를 느낀다고 하네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만나자마자 안심감, 안도되는 마음이 들면서 이 사람한테 끌린다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쌍둥이 영혼의 파트너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사람한테 빠른 시간 내로 끌린대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에 끌리냐라고 한다면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에 끌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아우라라는 거는 나와 전생에 같은 영혼이었는데 반쪽이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현생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혼에서 나오는 아우라를 강력하게 느낀대요. 쟤는 나다. 저 사람은 바로 나야. 이렇게 끌리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뿐이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메리제이 제가 되게 아우라가 뿜뿜 뿜어져 나와요. 그런데 A라는 철수라는 사람은 저를 보고 딱히 그렇게까지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우리는 그 쌍둥이 파트너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B라는 사람, 진수라는 사람이 저의 쌍둥이 영혼의 파트너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저를 보고 그 엄청난 아우라를 느낀대요.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가 바라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바로 확신을 갖는데요. 원래 이쁜 여자들,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들은 누구에게나 사랑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우라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쌍둥이 영혼의 파트너는 나를 알아본대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고, 그래서 되게 빠른 시간에 사랑에 빠진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쌍둥이 영혼의 파트너를 좀 빠르게 만나고 싶다면 이 자신의 아우라를 갈고 닦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맨날 일상을 보내고, 여러분들이 나는 사랑을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아무도 날 좋아해주지 않아, 나는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취미생활도 없고 그냥 비관적으로 보내고 있으면 쌍둥이 영혼의 파트너가 여러분들을 알아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네거티브 아우라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본연의 그 매력의 에너지를 가려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로 이 쌍둥이 영혼의 파트너, 이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이런 남자, 이런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본연의 에너지에다가 먹구름이라던가 어두운 구름을 씌우시면 안 돼요. 이런 거를 걷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럭키님들은 쌍둥이 영혼의 파트너를 혹시 만나고 싶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고 취미생활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의 이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아우라를 뿜어낼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부터 좀 행복하고 밝은 에너지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거티브한 생활을 보내고 있으면 쌍둥이 영혼이 다가와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보호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 네거티브해 이것 때문에 못 알아본대요. 쟤는 나의 파트너가 아니야 이렇게 하고서 그냥 비껴간다고 하네요. 저 이거 자료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하구나. 제가 항상 영상에서 네거티브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네거티브 하면 쌍둥이 영혼의 파트너까지 멀어지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직 만나지 않은 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 인생 자체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만족하시고 여러분들만의 인생을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딱 자료를 봐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쌍둥이 영혼의 파트너, 평생 한 번 만날 수 있고 이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이런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부터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나한테 나타났다, 다가왔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의 사인들, 특징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이 사람이구나 한다면 렛츠고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저도 쌍둥이 영혼의 파트너를 만나고 싶어요. 이게 쌍둥이 영혼의 파트너를 만난다는 거는 우리가 지구에 태어나서 하나의 사명이라고 하네요.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반으로 가른 거래요. 그리고 원래 사람은 금방 질리고요. 자극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완전체로 이렇게 딱 영혼을 만들어서 지구에 보내버리면 대부분 그 영혼이 성숙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해요. 이렇게 반쪽으로 가르고 지구로 보내버린 거예요, 영혼을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나의 반쪽을 찾아 헤매면서 자기 성찰을 하게 되고, 나의 이제 영혼의 반쪽을 만났을 때 뭐 사일렌트 기간, 실현의 기간 이런 걸 겪으면서 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이제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현생을 떠날 때 나는 사랑을 다 배우고 알고 떠난다. 그러면서 이제 육신은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 지구에 존재할 때 부여받은 사명을 이루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과 나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애정에 관련된 나의 성숙도, 일적인 부분은 너무 훌륭하지만 이 사랑에 관련돼서 되게 부족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뭐 이상한 살인사건, 무슨 안 좋은 사건 되게 많았잖아요. 그게 어쩌면 영혼의 성숙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말 붙이고 싶지 않지만 좀 하급 영혼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우리가 쌍둥이 영혼의 파트너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이런 성숙도를 이룰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못 만난다 할지라도 이런 정보를 좀 의식해서 나의 영혼의 성숙도를 올리기 위해서 사람을 마주할 때 겸허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혹시 나의 파트너가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알아가신다면 어쨌든 여러분들께 이런 마음의 그 성장 이런 데는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에 너무 딥한 이야기로 막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쌍둥이 영혼의 파트너에 대한 정보는 앞으로 이런 브이로그 뿐만이 아니라 기회가 되면 좀 정제된 영상으로 정보를 또 발신하도록 할게요. 이건 전부 다 출처가 이제 야후 재팬이고요. 일본의 사이트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제가 뭐 영혼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당신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요. 영혼의 이런 파트너를 만나는 정보는 대부분 일본의 이런 야후재팬에 소개되어 있는 거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일본어 하실 수 있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코젤이 아직 조금 남았거든요. 이거 마지막으로 짠! 하고 마무리 할게요. 짠! 원샷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남았어요. 아직도.
럭키님들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행운이 가득 찾아가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